창원 소방본부가 재건축을 앞둔 빈 아파트에서 실전 같은 고강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훈련에는 해군과 미해군 소방대도 함께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3일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사관 후보생 입교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공무 국외 출장을 이어가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경남 대표단이 관광에 이어 승강기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부산에 국내 최대 규모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치료와 연구, 교육까지 결합한 새로운 복합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빈 아파트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전 같은 고강도 훈련을 벌였습니다. 방화문을 강제로 열고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해군과 미국 해군 소방대도 함께해 대응 체계까지 점검했습니다. 훈련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이 망치로 문을 내리칩니다. 이어 새 지렛대로 문틈을 비트자 닫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릅니다. 소방대원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 통로를 확보합니다. 창원의 한 재개발 지역. 지난달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 철거를 앞둔 이곳이 소방관들의 훈련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거나 건물 벽면에 물을 뿌리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철거 전 빈 건물을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한 겁니다. 노후 아파트나 현재 아파트들은 갑종 방화문이라고 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문으로. 이 부분을 개방하는 기법, 디지털 도어락 개방 기법과 구옥인 경우에 시건 장치를 해정하는 기법,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소방대와 미 해군 소방대도 함께했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함정 내부의 좁은 격실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군 소방대에도 실전 대비 훈련장으로 적합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소방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국내 소방대원들과 장비와 전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opportunity provides us to be able to work together so that we can serve the community. Having the relationship with both the city and also the ROC gives us an opportunity to go ahead and be able to service our host nation at any time that we get any kind of calls for services. 창원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재개발 예정지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확대,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공무 국외 출장을 이어가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경남 대표단이 관광에 이어 승강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경남 대표단은 관광, 산업, 문화, 교육, 행정 등의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는 알마티시에 조성 중인 승강기 연구개발파크 사업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경남의 오페,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승강기대학교 등이 함께합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 경남과 앞으로 여러 가지 승강기 부분이라든지 교육 인적 부분이라든지 또 그 외에 각종 제조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서 아주 적합한 도시이고.
이날 창신대학교는 알마티시 청년정책국과 청년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해 교육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국립창원대학교가 카자흐스탄 아바이 카자흐 국립교육대학교와 교환학생, 공동연구 등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23일부터 중앙아시아 공무 국외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찾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부산에 국내 최대 규모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치료와 연구, 교육까지 결합한 새로운 복합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1.6배 규모 국내 최대 대학동물병원이 부산에 건립됩니다. 부산 남구 동명대 캠퍼스 안에 들어설 이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응급진료센터와 영상의학센터, 내과 외과진료, 방사선 치료센터까지 갖춥니다. 치료는 물론 학생교육과 수의학 연구까지 결합해 진료, 교육, 산업을 잇는 복합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동물 의료 서비스 시설을 넘어 교육과 연구, 지역 사회 공헌을 융합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 병원이 완공되면 반려동물 진료는 물론 부울경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의학학 클러스터 조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 건립은 2022년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의 상생 협력 모델로 추진됐습니다. 동명대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상국립대는 건립과 운영을, 부산시는 행정 절차와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은 2027년 병원이 완공되면 펫바이오와 창업 등 미래산업 다변화와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이 동물병원이 이곳 부산에서 자리를 잡게 돼서 저는 우리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갈 뿐 아니라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곳에서 반려동물 관련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8조 5천억 원에서 2032년 21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국내 반려동물 시장. 치료, 교육, 산업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대학동물병원이 상생협력과 미래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중국 일주시 축구협회 대표단이 축구 교류를 위한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창원시 축구협회가 일주시에서 열린 제1회 한중 축구 교류전을 계기로 청소년 훈련 교류와 생활체육 친선 경기 개최 등을 약속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대표단은 경남FC 방문과 도심 관광, 친선 경기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더민주 경남혁신회의가 한미동맹 아래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23일 오후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내세우는 투자 방식과 대상, 수익 배분은 전례 없는 요구 조건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화 470조 원, 국민 1인당 1,000만 원의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미국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베의 한 빌라에서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를 제조하다 검거된 외국인 2명이 지난 1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영국 국적의 피의자 2명은 40대 연인으로 지난 8월 영국에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를 밀반입한 후 이를 제조해 부산과 창원 등 유흥가에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제조한 마약 엑스터시는 대표적인 환각성 신종 마약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클럽 마약 등으로 불리며 유흥가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한화 등 재계 자녀들이 잇따라 장교를 선택하며 사관 후보생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23일 창원진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이 열렸습니다. 사관 후보생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영상 리포트로 만나봅니다.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파도가 강한 뱃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통영 지역 대표 수산물 축제인 통영 어부장터 축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상급 셰프 7인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통영 출신 장호준 셰프를 비롯해 오세득, 남정석, 박준우 셰프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통영을 대표하는 굴과 멍게, 멸치, 장어 등을 활용해 축제에서 창의적으로 수준 높은 요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7인의 셰프 쿠킹쇼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직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통영시는 올해 어부장터 축제는 단순 먹거리 축제가 아닌 셰프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영 어부장터 축제는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트라이 에슬론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배제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부지 매입 이후 부산시는 제2보험자병원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년 연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며 책임을 중앙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00병상 급성기 병원화를 300병상 회복기 병원안으로 축소하고 병원 성격도 변경한 데 대해 시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었으며 회복기 병원 계획은 시민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공병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어떤 공공병원이 필요한지 시민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중화권 관광객이 올해 7월 기준 78만 명을 넘으며 지난해보다 36%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온 오프라인 마케팅과 주요 온라인 여행사 협업으로 성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산 외국인 인구는 6만 3,290명으로 2015년 대비 37.6%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산 유학생 비중은 29.7%로 동남권에서 가장 높고 유학생 수는 18,794명으로 9년간 168.8% 폭증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순이며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49%로 울산 67%, 경남 62.9%보다 낮아 학업 목적 체류가 많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부산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업, 취업 비중이 높아 대학 도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